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 오늘은 2020년이 되면서 새해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우리 각자 개인 소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교육을 제공하는 복수아나운서 이복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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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직에서 재무설계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박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조선일보 12월 31일에 나온 기사 내용을 가지고서 정리를 해보는데 워낙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들을 이거 제대로 이해하시고 사시기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핵심만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크게는 금융 재정 조세 부분, 그 다음에 교육 여성 농림 부분, 국방 행정 산업 부분, 노동 복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일단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 재정 조세 부분에 들어가 있어서 첫 번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이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기존에는 현행 60세였습니다. 이것을 55세 이상으로 변경한다라고 합니다. 55세 이상은 부부 중 연장자 기준이기 때문에요. 3억 주택을 55세에 가입할 경우 월 46만 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인 신용 평가 체계 점수제 전환인데요. 개인 신용 평가 체계가 그 동안에는 10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신용정보회사는 금융회사 및 금융소비자 등에게 신용 등급이 아닌 개인 신용 평점만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개개인마다 뭐 나름 몇 등급이다 뭐다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차별화되는 어떤 이런 건데 이제 개개인마다 자기의 점수를 받고서 점수제로 평가를 하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노후차 교체 시 개별 소비세 감면인데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자동차를 올해 6월 30일 현재 등록 소유한 사람이 폐차를 하고 신차로 구입할 경우 경유차는 제외라고 봅니다. 경우에 6개월간 개별 소비세 70% 100만 원 한도로 감면해 준다라는 내용입니다. 워낙 뭐 요즘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노후차를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혜택을 주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악의적 고액 상습 체납자 감치라고 이렇게 내용가 나오는데요. 내년부터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한 국세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체납한 국세를 납부할 때까지 유치장 등에 감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고액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어떤 행위 자체가 범법 이거를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계속 안 내고 있었던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유치장에 쳐넣으면 이제 천억단이요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아무튼 새벽부터 천억단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국가 국세 좀 하는 거지요. 자, 그렇습니다. 또 다른 내용은 이제 국내 해외 주식 양도소득의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는데 이 내용이 무슨냐면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에서 손실이 나면은 그동안에는 이게 각자가 상계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중에서 한쪽이 손실이 나면 다른 쪽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손익의 통산을 허용한다는 내용이고요. 사적연금의 세액공제 확대 부분인데요. 요거 내용도 일단 내년부터 3년간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에 대해서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으니 세액공제 대상인 연금계좌에 납입 한도가 현행 연금저축 상품은 400만 원, 퇴직연금까지 합산하면 700만 원까지였는데 요것을 현행 퇴직연금 공제를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더 추가해 준다는 200만 원을 더 추가된다라는 내용인 거죠. 특히나 만기가 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 계좌도 연금 계좌로 전환도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연금의 세액공제를 좀 더 50대 이후는 좀 더 준비가 지금 안 돼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한다는 측면인 것 같고요.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의 인상인데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합니다. 근로장려 신청기간 상반기 9월은
9월 1일부터 15일, 하반기는 3월 1일에서 15일입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이었고요. 교육 여성 농림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눕니다. 이거는 좀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너무 이게 좀 늘어지는 것 같으니까. 고2, 고3 무상 교육이 시행된다. 현재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은 내년 1학기부터 학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학생 1인당 연간 158만 원의 학비 부담이 경감이 되고 교육부는 2021년 고등학교 전학력 대선은 무상 교육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고등학생 교육 급여 인상인데요. 저소득 가구 학생에게는 사실 교육비만이 아니라 교육 급여, 그러니까 부교재비나 학용품비 등으로서 고등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이 있었는데 그것이 대폭 인상이 돼요. 지금까지 중고생의 지원 금액은 동일하게 29만 원이었는데 내년 3월부터 고등학생은 1인당 42만 2천 원, 초등학생은 20만 6천 원, 중학생은 29만 5천 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저소득 가구 학생 대상입니다. 가족 돌봄 휴가 신설, 내년부터 노동자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 목적으로 최장 10일의 가족 돌봄 휴가 무급이라고 합니다. 청구할 수 있다. 가족의 범위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이 된다.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인상인데 정부에서 지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인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경찰대 입학 연령 제한 완화. 경찰대 입학 연령 상한이 입학년도 3월 1일로 현재 21세 미만이었대요. 이것이 42세 미만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합니다. 2020년 입학 시험부터라고 하니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 같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인데요. 내년 4월 전후 기존 6개의 직불제. 요것이 제가 잘 언뜻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되시면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세요. 쌀 고정, 쌀 변동, 밭 농업, 조건 분리, 친환경 공간 보존, 가공익 직불제로 통합 개편된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는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농 직불제와 면적 기준으로 역진적 단가 체계를 적용한 면적 지불제로 분류된다. 친환경 직불 및 경관 보존 직불은 선택형 공익 직불제로 개편돼 기본 직불제와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사 짓는 어떤 지역에 대한 부분을 소규모 농가나 이런 데서 뭔가 보존해주는 뭔가가 차이가 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정확히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읽어도. 그 다음에 농업의 취업 가능 연한 상한인데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현실을 고려해서 자동차 보험에 관한 표준 약관 내에 적용되는 농업인의 취업 가능 연한이 내년 7월 중으로부터 내년이 올해죠. 올해 7월 중으로부터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국방행정산업비인데요. 영창제도 폐지, 국방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논란으로 영창제로 폐기하고 군기교육 간부 견책 등을 도입한다라고 합니다. 종교적 병역 거부자의 대체 복무 제도도 시행이 돼서 종교적 신앙 등에 대한 병역 거부자들도 대체 복무 제도로서 1분기부터 실시가 된다라고 하고요. 교정시설에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고 복무 마치려는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 복무를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가 모바일로 고지가 된다라고 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나 신호등이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특히 나만의 화장품 구입이 가능해진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올해 3월 14일부터 소비자가 화장품 판매장에서 향유나 색소, 원하는 용량 이렇게 해서 맞춤형 화장품 판매 제도가 가능한데 다만 화장품 제조는 국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조제 관리사만이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가 1월 14일부터 종료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예비 창업 패키지 절 연령층 확대인데 39세 이하 청년층만 대상으로 하던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 지원 대상이 내년부터 40세 이상 절 연령층으로 확대된답니다. 저같이 나이 든 사람 어중간한 이상 40세야 돼도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죠. 요거 하나 건질만한 내용이네. 윈도우 7은 나도 열심히 쓰고 있었는데 큰일이군요. 이제 노동복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최저임금이 아시죠? 8,59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9%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인상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주 52시간제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특히나 올해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종전에
재직자와 실업자로 구분돼서 운영이 됐는데 이게 통합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고요. 유효 기간도 1에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고 지원 한도도 현행 200만 원 1년, 3년 내 300만 원에서 300만 원과 500만 원 높아진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이게 자세한 내용 봤더니 이게 자기 부담금은 더 늘어나지게 됩니다. 특수 형태 종사자도 산재 적용이 되는데 특수 형태 종사자는 쉽게 얘기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되어서 캐디나 배달 앱 등을 통한 배달 종사자 등 안전보건 조치가 등의 등들도 다 산재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정년 이후 계속 고용 시 장려금이 지원된다라고 합니다.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 지원 이런 내고요. 부양 의무자의 기준 완화인데 생계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권자가 가구에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에는 아들 미혼인 딸의 30%, 결혼한 딸은 15%에 다르게 정했던 부양비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한다. 혹시 이 내용 좀 아세요? 부양 비율? 몰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부양 비율을 가지고서 뭐 이렇게 했었다는 것이 잘 저도 얼핏 읽으면서도 잘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좀 자세한 내용을 알게 되면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차별하지 않고 그냥 네, 결혼을 하든 이제는 이제 동일하게 결혼하든 안 하든 한다는 얘기인데, 동일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 동안에는 이렇게 부과율을 이렇게 해서 이 부과를 했었다라는 것을 저는 처음 알았어요. 부과를 했었구나. 그다음에 기초연금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저소득 고령층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을 강화하는데 현행 소득 하위 20%의 소득 기준을 완화해서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40% 어르신 325만 명에게 월 최고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한다라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그럼 해당이 되시면 통신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청년 저축계좌 신설이 됩니다. 주거 교육 급여 및 차상위 계층 청년 만 15에서 39세를 대상으로 청년 저축계좌가 신설이 되는데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하면 정부 지원금, 근로소득 장려금 30만 원을 합쳐 적립해 3년 만기 시 1,44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뭐 중일도 인플루엔자 무료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달라지는 것들, 일단은 최저임금의 인상, 기초연금 대상의 확대, 고등학생 교육급여의 인상, 병제도에 내 영창제도 폐지, 종교적 병역에 내 대체복무 시행, 주택연금 가입자의 연령 하향 60에서 55세로 주 52시간제 확대, 청년저축계좌의 신설,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산재보호 대상 확대 등이 2020년도에 달라지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혹시 관련해가지고 혹시 두 분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뭐 말이 적으시길래. 네, 지금 첫 번째 나왔던 개인 신용 평가 말씀이고요. 네. 예, 점수제로 바뀌는 평점제라고 합니다. 네. 등급제에서 평점제로 바뀌는 거고, 평가하는 회사가 큰 회사가 두 개 있잖아요. 네. 나이스 신용 평가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비로 KCB가 있고요. 네. 여기서 지금 나오는 평점이 우리가 은행 가서 볼 때 평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에서는 여기서 받은 정보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예, 그걸 CSS라고 합니다. 크레디트 스코어링 시스템이고요. 사실 요거 100% 나이스가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중 은행은 다 나이스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나이스 겁니다. 자, 그다음에 사적연금 얘기인데요. 네. 늘어나서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냥 제 생각입니다. 50세 이상이신 분만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50세 이상이면 몇 년만 있으면 임금 피크시에 맞으십니다. 그리고 내실 만한 근로자들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근데 거기는 임금 피크제가 거의 다 들어오기 때문에 임금 피크제 들어오면 이걸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월급이 줄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요. ISA 만기에 연금 전환하는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네. ISA 만기로 가시는 분들은 정말 넉넉하신 분들입니다.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숫자는 작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청년 저축계좌인데요. 근로장려금 형식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주목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저축에 관해서 금융교육을 제가 10년, 했었죠. 10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대신 청년들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시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오프라인으로는 조금 특별한 내용이 생기지 않으면 지금까지처럼 온라인으로 사후 관리를 뭐 금융 교육이든 따로 받으시게 되겠다 이렇게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박규석 팀장님은? 네, 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힘들어 보여. 오늘도 바로 가야 되는데 끝나고. 알겠습니다. 알고 뭐 하나 더 할까요? 어. 이게? 예. 그 아까 윈도우 7 나왔는데요. 네, 윈도우 7 기술 지원 종료. 예, 그냥 기술 지원 종료이기 때문에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예, 그렇죠. 대신에 예. 보안 취약점에 대해서는 막 이렇게 보안 조치가 불가능하니 뭐 이렇게 막 네, 뭐 겁을 많이 주더라고. 근데 어차피 그 전에도 업데이트 윈도우 7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윈도우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굳이 그렇군요. 예. 네. 윈도우 업데이트 하세요? 윈도우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윈도우 안 했어. 근데 네. 앞으로 해야 되는 것도 걱정이야. 이거 방송이라 참 이게 차마 진실되게 다 얘기는 못 하겠지만 아무튼 돈 들어가는 거잖아 또 이거 업데이트 하려면 아니 방법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윈도우 10으로 업데이트하는 거는 무료입니다.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야. 무료입니다. 설치는 무료고요. 나중에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인증 받을 때가 유료인 거고요. 그게 그 얘기지. 무료 사용 1개월 뭐 이런 거. 예, 그러니까 사용하는 데는 뭐 윈도우 음. 10에서 정품 인증을 못 받아서 그렇지. 뭐 윈도우 정품 못 받으면 뭐 업데이트나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뭐 보안은 취약되지만 윈도우 뭐 홈페이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들어가면 윈도우 7, 윈도우 10 네, 다운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설치를 할 수 있지. MS가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수익고가 많이 올라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월 사용료 개념처럼 이제 바뀌게 되면서 아닙니다. 안정적인 지금 수익 기반이 윈도우 되는 거죠. 10은 월 사용료가 아니 오피스니 뭐니 이런 것들 MS 전체와 DB나 데이터베이스. 오피스 지금 그런 365는 월 사용 개념이고요. 그렇죠. 그냥 예, 일반 오피스, MS 오피스 그냥 그렇죠. 2019 이런 것들은 뭐 월 구매할 사용 수도 개념은 있죠. 아니라서 그냥 그거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알아봤습니다.